안녕하세요. 시니어 사상의 강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은 노인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나 부모님이 치매나 파킨슨,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분들 중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시청하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되는 장기요양 보험료가 모여서 운영이 되는 보험기금이죠.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보험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그러니까 어르신이 등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등급마다 어르신의 현재 상태에 따라 지원되는 서비스의 양과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영상 내용이 좀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누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1편은 장기요양 등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영상이고요. 2편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과 좀 더 쉽게 신청하는 그런 요령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을 짧은 영상 하나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찾아보면서 공부를 조금 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진단받았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라는 용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노인성 질병은 다음과 같은 질병들이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치매, 파킨슨, 뇌졸중 등의 질병을 노인성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노인성 질병의 유무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어르신인데 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혼자 거동도 힘들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급이 나오게 될지 아닐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노인성 질병의 유무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인데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스스로 가능하신 분이다. 단지 간혹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어르신의 경우는 장기요양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2023년부터 루게릭과 다발성 경화증도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65세 미만인데 루게릭병이나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로 나뉩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양원을 말합니다. 즉 어르신이 24시간 시설에 입소해서 케어를 받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죠. 다음 재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어르신이 집에서 거주하면서 케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쥐야간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쥐야간보호 서비스는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센터에서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오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하루 최대 3시간에서 4시간까지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케어를 해드리는 것을 말하고요.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는 말 그대로 목욕 서비스 및 간호 서비스를 집에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복지용구 서비스라는 것은 등급별로 어르신께 필요한 복지용품을 구입 혹은 렌탈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기보호는 재가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어르신이 집에서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가족분들이 집을 비워야 할 경우 등이 있는데요. 잠시 며칠 정도 어르신을 24시간 맡겨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시설 서비스나 재가 서비스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이 아주 저렴합니다.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서 시설의 경우 총 이용료에서 공단이 80%를 지원해 주고요. 20%는 수급자가 본인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식대는 별도의 비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대략 식대 포함해서 8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본인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제가 서비스의 경우 공단이 85%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15%만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방문 요양 서비스 혹은 방문 목욕 등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제가 등급자의 경우는 월 한도액이라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한도 끝도 없이 공단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함께 믹스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정 한도가 넘어가면 본인이 100% 비급여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용 금액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상단에 띄워드리는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복지연구 서비스의 경우는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과 별도로 운영이 돼서 연 한도액 160만 원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합니다. 혹시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현재 신체 상태 및 질환의 경중, 도움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1등급부터 어르신의 신체 상태가 안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구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1등급의 경우는 항상 침대에 누워 계시고 걷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합니다. 2등급의 경우는 간단히 도움을 받아서 침상에서 일어서고 몇 걸음 정도 뗄 수 있지만 휠체어가 필요하거나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만 이동 및 일상생활 전반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3등급의 경우는 워커나 지팡이 등의 도움으로 거동이 가능하지만 항상 낙상의 위험이 있어서 보호자의 부축이나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도움이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4등급의 경우는 독립적인 어떤 보행은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요구되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라고 판정이 된 어르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신체적 문제점과는 별개로 치매의 경중을 주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노인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서 처음이거나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년째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까지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공익 광고도 좀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2편에서는 이런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실질적인 방법과 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등급 신청을 고민 중인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